빛조차 탈출하지 못하는 감옥이 우주에 존재합니다. 한번 빨려 들어가면 그 어떤 신호도, 그 어떤 물질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죠. 과학자들은 이걸 블랙홀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괴물 같은 존재가 우주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론적으로 여러분 주변 어디에나 아주 작은 블랙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너무 작아서 중력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이 블랙홀 안으로 무언가가 빨려 들어가면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어딘가로 연결되는 걸까요? 오늘은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 블랙홀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나사의 정의에 따르면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우주 공간의 한 지점이에요. 엄청난 양의 물질이 아주 작은 공간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괴물 같은 중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통은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하고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해 붕괴할 때 생성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블랙홀이 반드시 거대한 별에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주의 거의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인간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압축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작아져야 하냐면 모래알 하나보다 한 해배, 그러니까 10의 21승배나 더 작아져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과학자들은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물체든 이 반지름 이하로 압축되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랙홀의 가장 무서운 특성 중 하나는 빛이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건 그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온다는 뜻인데, 블랙홀은 그 빛마저 삼켜버리니까 완벽한 어둠 그 자체인 거죠. 하지만 블랙홀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거예요. 블랙홀 근처에 있는 별이나 가스구름이 이상하게 움직이거나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통해 그 존재를 추론할 수 있거든요. 블랙홀의 물체가 가까워지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과학자들은 이걸 스파게티화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귀엽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전혀 귀엽지 않아요. 블랙홀의 중력이 물체의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에 다르게 작용하면서 물체가 마치 늘어나는 스파게티 면처럼 길쭉하게 변형되는 거죠. 점점 더 얇아지다가 결국에는 원자 단위, 아니 입자 수준까지 분해되어 버립니다. 별이든 행성이든 우주선이든 상관없이 충분히 가까워지면 이 운명을 피할 수 없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과정을 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시점인데,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물체를 바깥에서 관찰하면 실제로 분해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탈출하지 못하니까요. 대신 그 물체가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 붉어지고 희미해지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사진이 천천히 바래지듯이 말이죠. 실제로는 그 물체가 산산이 찢겨나가고 있는데,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냥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는 이 기묘한 현상을 중력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한 천체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장막 너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단 그 안으로 떨어지면 어떤 메시지도 되돌려 보낼 수 없어요. 엄청난 중력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질 테니 그 누구도 어딘가에 도착하지는 못할 겁니다. 상당히 암울한 전망이죠. 블랙홀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깔때기를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깔때기의 넓은 입구 부분이 우리가 우주에서 감지할 수 있는 블랙홀의 영역이고, 좁아지는 부분이 중력이 점점 강해지는 구역이에요. 그리고 깔때기의 끝부분, 가장 좁은 곳이 바로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블랙홀의 중심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 특이점이 말 그대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고 아무 곳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완전한 종착점이라는 거죠.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블랙홀은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물질이 들어가면 으깨지고 압축되어 특이점에 갇혀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반론이 등장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이 사실 다른 어딘가로 통하는 통로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바로 원홀 이론입니다.
웜홀이라는 개념은 SF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가장 쉽게 설명하면 우주의 지름길이에요. 우주의 한 지점에서 들어가면 수십억 광년 떨어진 다른 지점으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죠. 드라마 스타트렉 딥 스페이스 나인은 이런 원홀을 지키는 우주정거장을 소재로 시리즈 전체를 만들었을 정도로 매력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물리학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1935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그의 동료 네이선 로젠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다가 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시공간이 마치 천처럼 휘어질 수 있고 두 지점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 즉 웜홀의 이론적 기반이 된 겁니다. 수학적으로 원홀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은 고정된 배경이 아니라 유연한 구조물 같은 거예요.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 예를 들어 태양이나 블랙홀은 주변의 시공간을 움푹 파이게 만들어서 다른 물체들이 그 골짜기를 따라 움직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중력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시공간은 늘어나거나 휘어지거나 압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찢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시공간에 구멍이 뚫린다면 그 반대편에는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 자체가 웜홀의 입구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물질이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딘가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과 다른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5가지 종류의 웜홀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중 일부는 블랙홀이 여행 준비가 안 된 미완성 웜홀이라고 설명해요. 마치 공사가 끝나지 않은 터널처럼 통과하려다간 큰일 나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웜홀들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가장 유력한 답은 빅뱅입니다. 약 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한 그 순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시공간 자체가 형성됐는데 이 격렬한 과정에서 시공간에 여러 개의 구멍이 생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빅뱅의 폭력적인 특성 때문에 현재 우주에 수많은 웜홀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 웜홀들은 우주끈이라는 일종의 연결 조직으로 서로 이어져 있으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주 전체에 웜홀이 5개 있다고 가정해도 그것들이 우리 태양계 근처에 있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게다가 블랙홀이 웜홀이라면 빛이 탈출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 있어도 모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한다 해도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올 방법이 없으니 확인할 길도 없는 거죠. 웜홀과 관련해서 더 흥미로운 이론이 있는데 바로 화이트홀 가설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존재라면 화이트홀은 그 정반대로 모든 것을 뿜어내는 존재예요. 블랙홀이 삼킨 물질이 어딘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화이트홀을 통해 다시 우주로 방출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화이트홀은 물질을 흡수할 수 없고 오직 방출만 한다고 해요. 마치 일방통행 도로처럼 들어오는 건 안 되고 나가는 것만 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가설이 등장하는데 화이트홀은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블랙홀이 완전히 다른 우주로 통하는 문이고 그 다른 우주에 화이트홀이 있어서 물질을 뱉어낸다는 겁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 사이에 아주 얇은 경계선이 바로 두 우주를 나누는 차원의 벽이 되는 거죠. 평행우주나 다중우주 이론과 연결되는 정말 놀라운 가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천문학 및 물리학 교수인 더글러스 핑크베이너는 좀 더 암울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블랙홀이 시간의 끝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멀리 떨어진 관찰자는 친구가 블랙홀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고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붉어지고 희미해지는 모습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 친구는 영원을 초월한 곳으로 곧장 떨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원을 초월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죠. 결국 블랙홀은 어디로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은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블랙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관측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거든요. 아무 곳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그냥 물질이 소멸하는 종착점일 수도 있고
우주의 다른 구석으로 통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혹은 완전히 다른 우주로 연결되는 차원의 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재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뭔가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모른다는 사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궁금해하고 추측하고 가설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과학이 발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인류는 항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도전해왔고 대부분의 경우 결국 답을 찾아냈어요. 블랙홀의 비밀도 언젠가는 풀리겠죠.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블랙홀의 특성상 답을 찾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풀렸을 때의 성취감이 클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인 블랙홀은 우리에게 물리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자연의 실험실 같은 존재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현재의 물리학은 무너지거든요. 블랙홀의 특이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려면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학 이론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블랙홀의 비밀을 푸는 순간이 바로 인류가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이 될지도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블랙홀은 단순히 파괴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우주의 금고 같은 존재예요. 그 금고를 열쇠를 찾는 여정이 바로 현대 물리학의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이죠. 언젠가 인류가 그 답을 찾았을 때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